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고, 더 많은 비밀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이 그 시스템에 종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조에서 은퇴한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제도 하나가 등장합니다. 북한 엘리트 사회에서 은밀하게 작동했다는 이른바 하사 결혼입니다. 지도자의 총애를 받다가 물러난 여성을 충성스러운 고위 간부에게 배필로 내려주는 관행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도자의 특별한 은혜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 고위층 출신 탈북자 D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결혼을 거절할 수 있는 간부는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지도자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되니까요. 간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여성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지도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고 있는 고위부 요원들이 주변에 배치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조차 언제든 감시받을 수 있는 상황. 간부는 아내의 과거를 물어볼 수 없었고, 아내는 그 과거를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부부 싸움 중에라도 김정일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 한마디라도 나왔다가는 그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다는 건 평양 고위층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 좋은 집, 넉넉한 생활. 그러나 평생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 삶. 이게 비교적 좋은 결말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좋은 결말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결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한때 북한 최고의 연예인으로 불렸던 이름입니다. 1990년대 북한 영화계에서 성공기를 외모와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어느 순간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조목은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 엘리트 출신 관계자들이 전하는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김정일과의 은밀한 관계를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는 몸이라며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과시했고, 그 말이 결국 보위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예술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보고도 보지 마라. 알고도 모르는 척하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 죽습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과시하면 죽습니다. 있는 척해야 삽니다. 침묵해야 삽니다. 그게 북한 기쁨조 출신 녀석들이 터득해야 했던 생존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김정일의 시대와 아들 김정은의 시대는 다를까요? 달라졌을까요? 표면적 의미는 다릅니다. 김정일이 수천 명의 기쁨조를 거느리며 밤마다 연회를 열었다면, 김정은은 이설지라는 공식적인 배우자를 세상에 공개하고 비교적 현대적인 가족상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기쁨조 제도 자체도 과거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대외 이미지를 의식해 부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송월을 보십시오. 한때 김정은의 연인이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처형됐다는 외식 보도까지 나왔다가 멀쩡히 살아 등장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그녀는 북한 문화예술계의 실질적 권력자이자 대남, 대외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간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송월이 살아남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알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대가로 권력을 받은 겁니다. 비밀을 지키면 권력을, 배설하면 죽음을. 이 방정식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독자자의 엽기적인 사생활 이야기로 소비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기쁨조에 선발된 여성들 대부분은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선발됐을 뿐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부모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딸이 그 세계로 들어간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 체제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탈북 여성 인권 활동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조 이야기가 흥미롭게 소비될 때마다 그 안에 있었던 여성들이 지웠던 눈물이 다시 지워집니다. 그녀들은 희생자입니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권력이 비밀을 만들고 비밀이 사람을 올가매고 침묵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그 방식. 아버지에서 아들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송월이 살아남은 건 정말 침묵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풍조 출신 여성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에 대해 여러분만의 뇌피셜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날카로운 분석이나 재미있는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정은이 700만 원짜리 디올 패딩을 입는 동안 공주의 빅맥들이 실제로 먹고 있다는 충격의 식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 북한 뒷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